예,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1년 동안 저랑 이 강의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 국자 매도에서 하는 강의가 그렇게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평가는 나중에 기출 후기를 보게 되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자신 있는 강의를 국자 매도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거 앞서 소개 걸 드렸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1대1 대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책이 좀 두꺼울 것입니다. 저는 이 핸드북 형태로 들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PPT로 전체 이 목차를 설명을 한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학원 수업처럼 어떻게 판서 형태로 들어갈 것이고요. 가독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자칠판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수험생들에게 좀 더 배려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거예요. 하되 몇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출발합시다. 한 5분만 OT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1강이라고 보셔도 관계없어요. 일단 이 과목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휴대폰 끄세요. 껐어요? 그리고 어둡게 분위기 만들지 마요. 다 자요. 그래서 좀 밝은 환경에서 화사하게 몸도 좀 움직여 가면서 그리고 먹지 마. 내려놔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자기 관리가 된다는 사람들 위주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지켜줬어요. 이제 출발할게요. 자, 제가 일단 가르칠 과목은 1편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해서 전체 시험에 70%가 나오는 영역이고요. 어떤 법률적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을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강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돼요. 일단 총칙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저게 코끼리야, 저게 사자야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획득하고자 하는 게 뭘까? 자격증이죠. 그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 이름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점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소개는 하는데 어떤 소개냐 하면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서 공인가는 키워드가 붙고요. 그리고 선비사자는 개념으로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는요. 말 그대로 장롱면허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장롱면허.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자격증을 따서 내가 취업할 것이다 아니면 창업할 것이다 이 딱 귀두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장롱면허.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시험 제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 일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중개를 먹고 사는 것을 업이라고 해요. 중개를 통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먹고 사는 거 업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엄마, 나 저 PC방 갔다 올게. PC방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 그 PC방은요. 해! 이런 알리면 되는 신고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두워, 우리 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값이 붙으면서 이루어진 게 등록제도예요. 그러다가 딱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 해! 이렇게 감시 감독이 붙으면 이게 인허가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에선 신고가 제일 미약하고요. 어떤 조건값이 충족이 되면 등록이라고 하고요. 감시 감독에 따르면 인허가라고 해요. 자, 보세요.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신 뭐 해라? 조건값 채워라. 이해됐죠? 그런데 결격 사유. 우리가 종류, 내용 이걸 사유라고 합니다. 꺼리. 그걸 사유인데요. 어떤 사유냐? 격이 있죠. 자격이란 뜻이에요. 자격. 결은 흠결이에요. 흠결. 흠결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너 이거 부족해가 안 돼. 예를 들어 엄마 나 이제 오늘 사위 될 사람 데리고 왔어. 아유 안 돼. 왜? 너 아빠 닮았어. 일단 이게 흠결이에요. 이게 결격이에요. 그런데 엄마 이리 와봐. 강남에 가면 그 사람 건물이 한 6, 7개다. 그럼 됐어. 간단하게. 이게 격이에요. 그래서 흠결은 간단해요. 흠결은 채워져 버리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과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조건값을 채워야 하는데 그 조건값이 결격 사유 들어가면 하지 말고 결격 사유에 안 들어가면 채워줘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자격증 따서 가게 문 열었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중개를 업으로 어떤 일을 해요? 이게 중개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해요? 라는 걸 배우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걸 다 알았다라고 하면 가게 문 열고 손님 맞이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민법 쌤이 많이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열심히 강의하는 것은 국자비도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강을 열심히 하면서 합격하고자 하시죠? 여러분 또 역시 국자비도하고 계약돼 있어요. 제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저한테 따지지를 못해요. 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국자비도예요. 국자비도를 통해서 어떻게? 윤건수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쪽에서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저는 또 여러분이 불만스럽다. 이거 이 사람 너무한 거냐? 바로 또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요.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또 국자배도 해가지고 이 유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자배두가 중간에 놓여져가 3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살이는 하루에 70여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계약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중개 의뢰를 하는, 의뢰인은 부탁하는 사람 뜻이거든요. 중개를 부탁하는 여러분들은 이 중개 계약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업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인은 개공한테 온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여튼 가게문 열면 개공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주문입니다. 주문. 자, 주문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은 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배웠던 것을 해요.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권리와 의무, 그 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무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걸 자귀라고 하고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해서 이걸 부작위라고 해요. 나중에 서로 판사할 거니까 가볍게 대화만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돼요. 중개란 것을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창업한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 들어오면 주문 받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일 다 하면 돈 받아야 되죠. 보수예요, 돈. 그런데 무슨 일로 받는다? 중개를 통해서 받는다요. 중개 보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수적으로 외톨이처럼 혼자 노는 법률이 보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공인중개사 될 분들이죠. 되었다 가정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 정확하게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타 잘못하면 혼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각 내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책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3페이지 펴놓고 들어갑시다. 예, 3페이지 좀 지울게요. 자, 3페이지는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첫 번째 1장 총칙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만 해놓고 이제 제가 판사해가면서 할 것인데 제도 연역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의 의의와 목적인데 목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2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나옵니다. 글자 심해요. 장난 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인데 이 3절은 다음 강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 문제 반 또는 두 문제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책은 3페이지 펴놓으면 됩니다. 요 차례대로 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팁. 자, 우리 공부하기 전에 여기다 제가 적고 하면 되는데 어떤 팁이냐면 자, 여러분이 100원을 넣고 500원이 됐어. 자, 몇 배 벌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몇 배? 4배? 5배? 둘 다 아니야.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100원이 500원이 되면요. 원금을 포함했습니까? 원금을 배제했습니까를 따져야 돼요. 원금이 들어가 버리면 4배, 4배, 원금 없으면 5배 이렇게 돼요. 결국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전, 사후란 제가 말을 많이 쓸 건데요. 법에서는 사전, 사후란 말을 쓰지 않고 사전은 미리란 뜻이겠죠. 사후는 나중이란 뜻이겠죠. 이것이 법에는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할 이런 식으로 해요. 뭐뭐 할 경우 이게 사전이고요. 뭐뭐 한 경우 이게 사후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또는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확정적 키워드와 이미지 키워드 이런 걸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법률을 어마무시하게 힘이 발휘해요. 자 보세요. 남성과 여성 글자 한 자밖에 안 들었는데 성격이 달라요. 그것처럼 이렇게 글자 한자 가지고 너무 치졸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름 바꿔봐요. 윤씨를 김씨로 해봐. 나도 화나. 그런 거 똑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판세가면서 할게요. 자, 3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 제도 연역이 있는데 안 봐도 돼요. 시험 안 나와요. 여러분만 열심히 봐요. 저는 5페이지를 볼 거예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는데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중개에서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개란 글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중개란 글자가 나오면 이 중개란 글자가 무조건이란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이 중개란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법을 적용하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합니다.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이라면 공인중개사법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 법하면 민법이 이 법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르친 내 과목이 이 법이에요. 나 외 남들을 전부 다 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중개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중개에 대해서 일이 있으면 이 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인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이 중개는요. 유상 중개이든 무상 중개이든 전부 중개이든 부분 중개이든 중개란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 쓴다? 이 법을 쓴다. 그래서 기본법, 일반법이다. 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법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족. 예를 들어서 중개를 완료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만약에 고객이 안 준다. 아니, 못 줘. 못 준다고요. 배째라. 못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 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우리 법에는 없어요. 상법에 가게 되면 돈 받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상법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말이 있습니다. 상법에 가면 너 사무실 있지? 응, 우리 사무실 있잖아. 사무실 있네? 사무실 있으면 이 사람은 상인의 자격이야.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인의 자격이고 당신 상인의 자격이면 상행위를 통하여 돈 버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 여기 왔는 이유 알잖아. 너 돈 줘야 되는 거 알잖아. 이 사람 돈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거 판사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여기 왜 왔니? 예, 사무실 있잖아. 있네. 그럼 뭐란다? 예, 상인 자격이야. 이게 뭐예요? 상업을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상인 보수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요. 적지 마세요.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상인으로서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인 보수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인 보수 청구권이 바로 다른 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족하게 되면 바로 다른 법을 씁니다. 타법. 다른 법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타법을. 그래서 타법은 결국 그게 동그라미 2번인데요. 타법에 있어서는 뭐부터 써야 됩니까? 우리 중개는 우리 이 법부터 먼저 써야 되거든요. 너 먼저 쓰고 부족하면 나한테 넘어와. 내가 보기에 너는 나보다 우선 빠른 놈이야.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다, 우선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무엇을 정리하냐면 일단 중개란 두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위에 무조건이라고 적어두세요. 무조건 글자 나온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개 글자 나오면 이 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하고 부족하게 되면 다른 법이 옵니다. 다른 법이 민법과 상법 등이고요. 그것을 타법이라고 하고요. 남들은 우리를, 즉 이 법을 먼저 쓰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특별하다, 우선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2번 밑에 동그라미 그 2번 세 줄 있죠? 한 줄에다 요걸 좀 적으세요. 자, 여러분 나중에 또 다 채워집니다. 나중도 아니에요. 강의 마침 바로 나갈 거예요. 뭐냐 하면 즉 3법에 하나 적어두세요. 자, 책이 부족하면 채우면 되죠. 3법 총칙편에 있습니다. 총칙의 일부이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상인 보수 청구권. 제가 글자를 참 얼굴대로 못 써요. 그래서 상인 보수 청구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 완성이 되어서 중개 보수를 발해야 하는데 못 받더라도 우리는 어느 법에서 어떻게 발아온다? 3법의 총칙 일부에 있는 상인 보수 청구권에 의해서 돈을 발아온다. 꼭 적어두세요. 얘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6번. 중간법, 혼합법, 혼용법, 사회법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나이가 좀 4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어리다 하면 오빠, 형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딱 그러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내 동생 이렇게 챙길 거예요. 제가 챙기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싸우면 너 어딨어 이렇게 맥스 잡을 수도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사회가요. 일단 여러분하고 저하고 좋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돼요. 수평적 관계가 되는데 문제가 되면 법원에 가서 저 못됐어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수직적으로 세워져요. 법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활동인으로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결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에 같이 놓여졌다 해서 요 중간적 성격이라 하여 혼합법 또는 혼용법, 사회법, 중간법 이런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만 쓰기 때문에 국내법이라고 한다. 이 말도 시험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는 정해진 것에 의해서 1대1 팩트 게임이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중간법 이런 말 또는 국내법, 실체법 이런 말 시험 안 나오고 나오는 것은 두 줄밖에 없어요. 중개란 글자 나오면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다. 무조건 중개 글자 나오면 이 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법, 일반법. 다른 법엔 우리 어떻게 부른다? 특별하다, 우선하다. 특별법, 우선법. 그리고 사례는 무엇이 나온다? 상인 보수 청구권. 상인 보수 청구권은 어디에 근거가 있다? 3법의 총칙 일부에.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절이 있는데요. 재정의 의의와 목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중요하다고 별표하지 말고 패티 어디 해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큰 1번 법 재정의 의의는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말고요. 목적을 봐야 돼요. 세 줄.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딱 두 줄만 밑줄하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이 법은 바로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말을 바꾸어 읽어도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부터 기억해요. 제일 마지막에 있다요.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국민경제 이바지 밑줄해 보세요. 그리고 국민경제 네 글자 빡빡 동그라미 해두세요. 그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내요. 그리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다요. 최종적인 목적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궁극적 목적 또는 최종 목적이라요. 국민경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다시 읽어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라고 돼 있죠. 이게 전제 조건값으로 첫 번째 나온다요. 1차 목적 또는 직접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또 뒤에 말이 풀려요.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목적 또는 간접 목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국민경제라 키워드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요.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키워드 꼭 인지를 하고요. 요 이야기는 제가 먼저 판서를 좀 하고 나머지 직접과 간접을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칠판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 과목에 판례가 한 150여 개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160개 정도라고 기억합시다. 근데 이 판례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시험에 안 나오고 대법원 판례만 시험에 나와요. 대판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다, 고노도 이런 얘기 드리겠지만 다와 도로 끝나는 게 대판이에요. 대법원 판례. 자, 이 대법원 판례 한 156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중개와 관련되는 판례가 86개 정도 되고요. 86개 중에 여러분은 오늘 놀라지 마세요. 90% 정도가 해결이 돼요. 이 목적은요. 이 법이 왜 출생했으며 이 법을 어떤 식으로 잣대 해석을 할 것이다. 방법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풀이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의 최종적인 게 그게 나침반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국민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민경제 뜻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국민경제는요. 약자 보호란 뜻입니다. 약자 보호. 약자 보호고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의뢰인 뜻이 뭐냐 하면 부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봐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딴 장롱면허. 그 사람 창업하면 개업. 그래서 이 밖에 나오면 중개업자가 과거 옛날 명칭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 따서 창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될 분. 자, 이렇게 다투면 약자는 여기가 누구예요? 의뢰인이죠. 바로 이 사람 편을 드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의뢰인의 입장 우리가 객관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객관적 입장. 그리고 개공의 입장을 주관적 입장이라고 해요. 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실제 사례들에 여러분이 팍팍 꽂혀버립니다. 자,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제주도에 출장을 이제 가니까 뭐 해요? 집을 의뢰하겠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나 집 오르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개공한테 거금 300 뺍시다. 7천만 원 집을 얻겠다고 물인을 했어요. 괜찮은 집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저 집 괜찮아. 들어가라고 해서 전세 계약서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딱 가는 순간 못 보던 UPS가 있어. 누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계약 쓸 때는 가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계약 당사자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한다고. 돈 100원도 못 벌어요.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 여러분 같으면 7천만 원 날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7천만 원 잃어버리니까 이 전문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야, 개공 이리 와봐.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 1에 7천만 원 날렸으니까 재판하자. 이래 됐겠죠? 개공이 뭐라고 해요? 나도 피해자다. 저 사람 진짜라고 해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개공의 변명,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당신은 전문가이고 자격이 충분하니까 의뢰인 편을 들어. 이 보편 타당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객관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돈에 대해서 돈을 갚아줘라라고 했지만 그냥 갚는 게 아니고 당신 어린 이리 와봐. 젊은 친구. 당신 나이 몇 살이야? 19살 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세 이상이 돼버리면 성년자로서 법률적 책임을 본인도 져야 돼요. 결론. 의뢰인에게 이기지만 의뢰인 너도 잘못이 있다요. 과실이 있다요. 30에서 40%는 너 부담이고 나머지는 너 부담이다요. 그 당시에 판례는 3대 7로 부담률이 나왔어요. 여러분 80여 개 법률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의뢰인하고 개공 다투면 누구 편 들어라? 의뢰인.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의뢰인에게 입장을 우리가 객관적 입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할 얘기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할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의뢰인도 의뢰인 종류가 있죠. 의뢰인 종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의뢰인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합시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하 나 조물주 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는 누굽니까? 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편을 드는 게 의뢰인의 입장, 약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판 판례 딱 나오면 여러분 눈 뜨고 빡 찾아봐. 의뢰인 나오면 얘가 답이야. 얘가 객관적 입장이야. 그리고 매도와 매수인 싸우면 매수인 편을 드는 게 답이야. 왜? 얘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결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직접 목적 가세요. 이제 밑에 표를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인데요. 여기서 밑줄 3개 합시다. 공인중개사 밑줄하고 업무 밑줄하고 등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자, 우리 과목 더럽습니다. 어떻다고요? 더러워요. 자, 이제 등자 한번 가려봐. 볼펜 가렸어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럼 시험 기출에서 틀린 말이에요. 야, 문제 왜 이랬나?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는 한 글자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만이나 이만이나 똑같아요. 예, 우리가 남이라고 할 때 요거 뒤에 거 빼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님이 되잖아요. 싸우면 뭐 돼요? 남 되죠. 이것도 어떻게 제껴볼까? 놈도 돼요. 넘도 돼요. 자,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등이라 하는 말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 겁니다. 자, 해서 등자 동그라미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앞에 공인중개사라고 말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잘 고쳐요. 해서 밑줄과 동그라미는 그런데 함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문성 재고 건든 적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죠. 중개 글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부동산 거래업이라고 잘 나옵니다. 우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거래를 업으로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함정은 다 걸렸습니다. 국민경제 꼭 기억하고 국민경제를 하기 위해서 1차와 2차 목적이 있으며 1차를 직접이라고 하고 2차를 간접이라고도 한다. 1차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이란 하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간접에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 중개업이지 거래업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7번 문제는 여러분, 그 7페이지 위에 문제는 여러분 놀이 삼아 풀면 되고요. 자, 이제 책 딱 깔아놓고 용어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일단 여러분은 용어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책은 요 용어 수업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거 일단 이야기 좀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10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중개입니다. 중개고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죠? 그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이제 장롱 면허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해보자. 나 창업할래 가게도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하신 분은 취업하면 돼. 취업하는 사람은 우리가 취업했습니다를 소속이라고 하고요. 자격증 가졌다 하여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자격증 가진 취업자, 소속 공인중개사고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글자 쉽죠? 글자 그대로예요. 자격증 따서 취업했다, 자격증 따서 창업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창업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창업하면 돼. 내가 냈는데 이거죠. 그리고 나 그냥 일 좀 배워볼래. 그럼 소속으로 가면 돼요. 이거와 별도로 난 자격증도 없이요. 그냥 좀 일 좀 배워보고 적성에 맞으면 그때 자격증 딸게요. 별도로 나 일 좀 배워볼게요. 별도라는 게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중개를 그냥 여기 와서 자, 고객 들어오면 커피 제가 타드리고요. 문서 제가 출력해드리고요. 제가 건물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게 중개보조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렇게 6가지 키워드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다? 중개. 그걸 계속 반복이면 중개업. 그걸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공인중개사. 이걸 가지고 취업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러분 창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나 일 좀 배워볼게. 단순한 거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네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요. 법의 주체가 중요해요. 법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몸으로부터 전부 노출솔 응애 하면서 탁 태어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노출술로서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여 태어난 사람을 자연에서 태어났다 하여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법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법인.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인 가면 자연인, 사람 자연인. 그리고 법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법인. 이렇게 인이 바로 법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내려야겠죠. 그래서 키워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인중개사와 앞으로 이걸 소공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걸 개공이라고 할 것이며 중개보조원을 보조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별명 붙이겠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장롱면허 일하지 않는 사람.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놈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놈과 장롱면허는 시험에 극히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주체로 나온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또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제 줄여 적을게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거다. 누가? 개공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된 사람이다 하여 고용인. 옛날엔 사용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도구로 어떻게 쓰냐? 그러면 쓰지 마라. 해서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인 나오면 고용인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임직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공 더하기 그리고 고용인 이것을 우리가 개공등이라고 합니다. 개공등. 앞으로 등이란 글자가 붙으면 온 식구 다 들어가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칠 때 등자가 빠져버리면 그 집 주인 이 사람만 대상이니까 대상자가 바뀌어버리죠. 요 등자 빠지면 고용인이 빠지기 때문에 틀린 답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6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없다 치고. 자, 저를 봐요. 첫 번째, 단순히 자격증 땄어. 장롱면 누구요? 공인중개사. 나 취업할래. 에이, 소공. 이번에 나 창업할래. 열받아가. 자, 개공. 일 좀 배워볼게. 없이. 중개보조원. 자, 소공과 보조원 합쳐서 고용인, 개공과 고용인 합쳐서 개공등. 가능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유기적인 대화를 좀 해둬야 돼요.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제가 순서를 조금 다르게 배울 것입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중개와 공인중개사가 돼 있는데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위치고요. FM적으로 배우게 되면 중개한 다음에 중개업을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와 이렇게 개공 그리고 소공과 보조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법조문 정도는 이번 시간에 좀 아까우니까 이번 시간 하고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넘길게요. 자, 일단 7페이지 먼저 중개정의 우리 자르는 연습만 하고 다음 시간 역시 7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자, 중개정의 뭐만 중개란 타인의 법률 행위 성립에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부터 봐요. 이 법은 이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잘라버리세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하나 잘랐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또 잘라버리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잘라버리세요. 알선하는 것. 총 자르면 4개가 덩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마지막으로 알선하는 것. 이렇게 4가지가 되고요. 시험 문제 풀러 가게 되면 정말 손가락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그 밖의 권리 동그라미 해두세요. 했나요? 자, 한번 그거 딱 볼펜으로 가리고 읽어봐요. 이 법은 중개대상물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 말이 된다고요. 마지막 틀린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영순이라고 있습니다. 순아 이런 영순이가 있는데 이 영순이가 앞집에도 영순이가 있고 뒷집에도 영순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성격 같아야 나빠요. 몸매, 얼굴 다 달라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즉 용어의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제 과목에 쓰는 말은 다른 과목에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과목에서만 써야 되지 남한테 쓰면 안 된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중개는 덩어리를 몇 개를 만들었다? 4개.
그리고 그 밖의 권리 글자 빠지면 틀린 말이다. 이걸 먼저 이번 시간 할게요. 자, 이제 또 책 좀 넘길게요. 먼저 표기는 지금 다 할 것입니다. 이 중간중간 넘기면서 안 읽을 거 많아요. 자, 12페이지 먼저 또 펴놓고요.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제가. 자, 공인중개사 정의 나오죠.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 공인중개사법 밑줄하고요. 그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 하세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사람, 띠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한국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이에요. 결국 국내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지 미국 쪽발이 한테 가져온 사람은 아니에요. 됐죠? 자, 이제 중개업 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잘라버리시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르시고요. 중개를 업, 덩어리 3개예요. 자,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인데요. 자, 중개를 업할 때 뒤에 중개 글자 동그라미, 업 동그라미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중개 가려봐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 걸 업이라 한다. 그럼 틀린 말. 왜? 중개 빠졌으니까. 자, 뒤에 이제 업자 가려봐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이것이 틀린 말이에요.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중개와 업을 하나하나 빼놓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한 보수는 정해진 금액을 얘기해요. 먼저 눈으로 익히시라고 이번 시간 제가 뺐어요. 자, 14페이지 계공 나오죠. 역시 밑줄 2개입니다. 계공은 공인중개사법 밑줄하고요. 뒤에 개설 등록한 자 밑줄 하세요. 그 다른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하고 영위하는 자, 영업행위 준말이 영위거든요.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 법의 개설 등록이 끝입니다. 자, 이제 소공 15페이지 양갈로 1번. 소공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생략하세요. 지금은 안 읽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밑줄하고 숫자 1.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보조 밑줄하고 숫자 2. 일을 두 가지 하는 사람을 소공이에요. 자, 이제 16페이지 중개보조원 정의.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그라미 그거 빠지면 틀린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자, 다시 밑줄 단순한 업무 숫자 1. 제가 왜 보조원을 단순한 놈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우리가 보조원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중개는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틀리다. 꼭 기억하고요. 중개업은 중개를 업이다. 3가지 덩어리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이다. 그리고 소공은 일 2가지 하더라. 그리고 개공은 어떻게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다. 그리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만 보조.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가 들어갈 것인데 재미있는 게 이 책에는 전책심의위원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뒤로 빠져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다른 말을 좀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은 40분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